문제는 문제가 이게 한 페이지예요. 이렇게 급여를 입력하는 건데 이 김우리라고 하는 근로자 본인의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공제, 부양가족 명세 탭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급여를 입력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서 먼저 들어갈 메뉴는 사원 등록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아마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이 들어가면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에 원천징수 세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연결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김우리는 등록이 돼 있고 아래쪽 내려가서 부양가족 탭 열어보니까 본인은 등록이 돼 있고 아래쪽에 2명 부양가족은 일단 부부로 걸려 있네요. 자, 그러면 김우리는 본인이고 김우리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가 얼마인지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치죠. 여성 근로자인 경우는 부녀자 공제가 3천만 원 이하, 총급여 말고 소득 금액이. 근데 이런 이제 남성이고 배우자가 있고 그러기는 부녀자도 안 돼, 한부모도 안 돼, 경로, 장애 아니니까 본인은 끝났고. 자, 이현진 배우자는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 가능하죠. 배우자 열어주고요. 장애인 아니고요. 김아현은 6살이고요. 25년도에 입양이 됐대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 20세 이하 받고 장애인은 아니고 자녀세 공제는 못 받고 8세 이상부터 받으니까 근데 출산 입양이 가능하죠. 그리고 첫째 자녀죠. 첫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금이 구해질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이 요 부양가족의 인원수를 토대로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이 급여자료 입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 먼저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걸 줘야 누구는 8만 원 나오고 누구는 9만 원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답 여부가 달라지는데 얘는 예고 세금은 주어진 대로 입력하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얘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까지 문제를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월달 급여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지금 6월달에 급여거든요. 근데 급여 지급일은 7월이에요. 자, 아래 보시면 식대 같은 경우는 현물 식사와 식대를 함께 제공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되죠. 식사를 함께 제공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식대는 과세가 되는 식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쵸? 여기다가 잠깐 표기를 조금 해놓고 입력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식대는 과세,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사용한 직원에게만 보조금을 주고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완벽한 비과세죠?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0만 원 육아수당. 이거 비과세 맞죠? 6세 이하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그냥 비과세를 걸어두면 알아서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공제금액은 수정할 게 없네요. 네, 기본적인 4대 보험하고 원천징수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있으니까. 그러면 얘만 과세로 구분하고요. 나머지는 비과세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수당 등록을 할 때 월정액, 통상임금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안 쓰면 부. 급여 입력할 때 공제 항목에 대해서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요. 주어진 금액을 그냥 입력하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든 이 금액으로 수정해서 입력하라는 뜻이네. 그럼 뭐하러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기본공제고 급여는 급여고 이 문제가 5점이네요. 그러니까 사원 등록하고 급여하고 어떻게 점수를 줬을지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점수에 대한 배점이 어떻게 구성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체가 5점이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수당공제 메뉴를 열어서 기본급은 사용하니까 열어주고 상여는 사용 안 하면 부, 직책 사용 안 하니까 부, 월차도 부. 이 식대가 과세인데 지금 비과세로 걸려 있으니까 부하고 식대를 과세로 하나 추가. 비과세로 걸려있던 식대는 막아버리고 과세로 걸어야 되는 식대를 추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로 걸려있는 걸 쓰고 보육수당이 없으니까 보육수당은 비과세로 추가하고요.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가 걸려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네요. 됐죠? 그다음에 공제등록은 수정사항이 없고요. 공제등록에서 학자금 상한이 사용여로 걸려있는 게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삭제하셔도 되고 부해도 되고요. 그대로 여로 걸어도
어차피 학자금 상한이라는 공제 항목은 있지만 급여 지급할 때는 이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되고 학제, 그러니까 부 걸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당 공제 세팅 해놓은 상태에서 6월 달에 급여가 7월 10일에 나가는 거, 6월의 급여 지급은 7월 10일. 이번 문제에서 앞부분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수당 공제 등록만 정확하게 만들어서 금액, 급여 테이블만 만들면 되는 거네요. 조금 줄이고. 자, 기본급 300, 오른쪽에 세금 나오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 20, 야간 근로수당 52만 7천원. 지금 52만 7천원이 비과세로 붙지 않고 일단 과세로 붙었죠. 이 직원이 생산직이어도 과세가 되겠죠. 210만원 초과하니까. 그 다음에 식대보조금은 20만원 입력하면 아마 과세로 붙어야 되니까 입력했을 때 아래쪽 보세요. 과세로 붙었는지. 마지막 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로 붙었는지 확인. 비과세가 구분되는 소득은 40만원. 전체 금액은 412만 7천원. 자, 오른쪽에 국민연금부터 이제 옮겨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66 500원이고요. 건강보험은 131 160이고 장기요양 16,000. 지금 문제 보면 16,800원인데 나는 지금 16,980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요거 무시하고 주어지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그랬으니까 16,800원으로 수정. 그 다음 저기 아래쪽에 보니까 고용보험이 우리는 지금 33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상의 고용보험은 34, 440 그리고 79,670원 그리고 7,960원. 지금 소득세가 정확하게 나왔잖아. 이 소득세가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와 그 사람의 과세소득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건데 그 자체는 정확하게 맞은 거죠. 사실은. 나머지 4대 보험은 그냥 일렬 주어진 금액으로 수정을 하는 거고요. 436, 530, 3690, 470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하세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를 여는 거지 뭐. 열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 신고서를 조회할 때 특징은 급여 지급할 때 여기 보시면 귀속이 6월이고요. 지급이 7월이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여기 귀속은 6월이고 지급은 7월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금액을 끌고 오겠죠. 392만 7천 원을 끌고 왔죠. 자, 392만 7천 원을 끌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금액 중에서 20만 원만 제한 거죠. 그 20만 원이 제외되는 건 항상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됐을 때 그 20만 원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0만 원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총 지급액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소득세만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만 신고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금 급여 지급할 때 2명 있잖아요. 2명 중에 얘는 안 주고 얘만 줬죠. 그러면은 간이세에 의한 총 지급액은 1명뿐이죠. 2명 중에 1명만 줬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2명 쓰거나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급한 사람,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만 인원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급여 입력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입력 탭 열어서 연말정산 수행하는 거. 짠! 다음의 자료를 입력한다. 연말정산 입력 탭 안에 부양가족 탭, 관련된 탭 모두 수정한다. 연말정산 입력 탭은 직접 입력 안 하고 주어지는 메뉴들을 활용해서 입력하고 받아온다. 뭐 이런 의미겠죠. 밑에 사람 불러봅시다. 근로자 본인 김가용 불러오시고요.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거는 부양가족 입력하래요. 해요. 부양가족 여기 부양가족 탭. 지금 본인은 등록돼 있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전부 다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막혀 있죠. 한 명씩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순서로 보냐. 저는 이제 여기 문제대로 볼게요. 문제대로. 김갑용. 남성이죠. 그리고 배우자 있죠. 그러면 부녀자는 원래 안 되고 한부모도 안 되죠. 끝났고요. 장애인 아니고요. 자, 강희영에 갖다 놓을게요. 강희영은 배우자거든요. 배우자인데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1,000이야. 그러면 공제 안 되는 거 확실하죠. 그럼 어떻게 돼? 소득기준 초과 여부에서 초과했다고 걸어줘야죠. 초과했음 이렇게. 초과했음 거는 거.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김수필 갖다 놓고요. 김수필은 부친이고요. 나이가 69세인데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딱 90이야.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다시 말하면 사업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다 더했을 때 100만 원 이하면 공제되고 100만 원 초과하면 얘처럼 공제 불가죠? 얘는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김수필은 소득 기준 초과하지 않음, 부니까 60세 이상으로 공제를 받고 추가 공제는 없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김정은 11살 초등학생 특별한 케이스 전혀 없죠. 그러면 소득 기준 초과하지 않음, 그 20세 이하로 공제 가능. 그러면 자녀세 공제 가능. 8세 이상. 마지막 김준이 소득 기준 초과하지 않았죠? 기본 공제 되죠? 20세 이하. 그러나 8세 미만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아니고 자녀세 공제 못 받죠. 나이에서 걸렸죠. 오히려. 여기서 소득 기준 초과 여부에다가 동글뱅이 쳐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입력하는 게 25년도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소득 기준 때문에 공제가 안 됐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대상자에 놓고 아래쪽 내려가서 입력하는 거죠. 김갑용 본인 거는요. 자동차 보험료래요. 이거 공제되죠? 자, 갖다 놓고 김갑용 갖다 놓고 30만 원 아래쪽 하단 부분에 일반 보장성이죠. 지금 여기 부양가족은 장애인이 없어요. 30만 원 입력하고 빠져나오시면 저장되고요. 두 번째, 강희영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안 되죠. 강희영은 소득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일반 보장성 메뉴가 열리질 않아. 어차피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알겠지만 입력도 안 돼. 동시에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죠.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김수칠 생명보험료인데 갖다 놓고 만기까지 납입한 금액이 환급액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환급금이 크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 저축성이 아니라는 얘기고 보장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김수칠은 환급액이 많으면 그게 저축성과 똑같은 거예요. 환급금이 많으면 그게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이 100만 원인데 만기에 환급하는 금액이 100만 원보다 크면 그건 저축성으로 분류되는 거야. 용어로 말하면 얘는 공제가 된다는 의미예요. 일반 보장성 갖다 놓으시고 15만 원 입력. 그 다음에 김준이 갖다 놓고요. 아래 보장성 보험료 35만 원. 지금 이 경우에 이 부양가족은 강희영이 소득기준 초과해가지고 기본공제가 안 돼. 이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에 대해선 보험료 공제가 되죠. 그 보험료가 저축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험료로서 공제가 되는 항목이기만 하면 다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입력할 때는 모두 다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걸로 보래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김가경 놓고 교육비 갖다 놓고 대학원 교육비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공제되죠. 500만 원 전액다. 김정은 갖다 놓고요. 아래쪽 갖다 놓고 김정은은 사립단인데 800이래. 근데 학원비도 다닌데 학원비는 안 돼.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돼. 그러나 학교 교육비는 가능하죠. 여기는 지금 인가받은 학교니까 정규 교육기관이니까 800만 원 공제받고요. 초중고 2번 걸어주시고요. 이게 한도, 인당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6살이니까 어린이집 다녀. 어린이집도 공교육비로 공제해주죠. 180만 원 공제 가능. 이거는 취학 전 어린이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요 바이올린 학원비가 옛게 아니라 미취학 어린이,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였다면 요때는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은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해주니까.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 거예요. 자, 내려가서 이제 의료비로 가볼까요? 의료비 땡 넣어두시고. 의료비 첫 번째, 김가경. 그러면 F2 누르고 가병을 불러온다. 국세청으로 모두 다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딴딴딴. 시력보정용 안경 나왔다. 인당 50이 한도죠. 65만 원이어도 65만 원은 못 받죠? 그러면 50만 원까지만 받으면 되고. 두 번째, 김수필 갖다 놓고요. 질병치료 목적이래요. 완전 가능하죠? 150만 원. 그 다음에 김준희 딸의 자녀. 질병치료 목적이래요. 완전 가능하죠? 됐죠? 만약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 배우자 강희영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했잖아. 그치? 근데 강희영의 의료비가 나왔다면 공제돼요? 안 돼요?
의료비는 소득이 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강의형의 의료비가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또 의료비는 공제가 돼. 유일하게 공제가 되는 게 의료비. 의료비에서는 소득도 안 보고 연령도 제한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강의형의 의료비는 없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신용카드로 가볼게요. 신용카드는 다 본인 거래요. 신용카드 전체 사용한 금액은 2,150이고 나머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네? 뭐지? 그냥 신용카드는 점수 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쵸? 자, 신용카드 끝. 그 다음 연금저축. 연금저축이 나왔을 때는 누구의 불이백만 공제돼. 내 것만.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연금저축 불이백만 본인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다른 가족의 연금저축을 내가 다 끌어다가 내 비용처럼 공제받을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연금저축 탭 열어서 25년도 연금계좌 납입액 그리고 당해 연도에 가입을 했대. 가입이 중요하죠. 2000년도 12월 말일 이전에 가입한 건 1번 개인연금저축이고 그 이후에 가입한 건 다 2번 연금저축이죠. 올해 가입했으니까 25년이잖아. 무조건 두 번째 연금저축. 세액 공제되는 거. 계좌번호 조회해서 농협중앙회 걸어주시고요. 계좌번호 입력하고요. 301-02-222-228-451 납입액은 600 12%까지 세액 공제되는 항목.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까지 다 끝났네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 열어서 지금 앞부분에서 입력했던 것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 안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갈 수 있게 마지막 눌러주는 탭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짜라락 돌려주시면 이제 공제 금액들이 자동으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마지막으로 다 들어왔을 때 이 전체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를 예전의 기출문제지만 지금 현재 적용되는 세율과 반영이 되는 세액을 중심으로 공제받는 거니까 답안지에 나와 있는 금액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화면과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것과 비교해서 맞춰보면 결국에 뭐 차감 징수세액이 맞으면 결정세액도 맞고 현금우지의 기납부세액도 다 맞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금액 넘어왔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금액이 안 넘어오면 여러분께 답이 없는 거야. 마지막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반드시 마지막에 눌러주기. 지금 문제가 기부금이 없네요. 기부금이 없긴 한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기부금이 있을 때 어떻게 가냐면 기부금은 마지막에 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은 나머지 공제를 다 받고 남아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한도를 넘기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같이 돌리지 말고요. 한번 쫙 돌리고 마지막에 기부금 문제를 마지막에 입력하는 게 좋아요. 이런 개념이 월세도 마찬가지야. 월세는 2월 되진 않는데 월세 금액이 한도를 넘어가면 월세도 공제가 안 되거든. 한도를 넘어가니까 이게 순서대로 공제가 된단 말이야. 순서대로. 월세가 맨 끄트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기부금이 결국에는 한도에 계산해서 2월 되는 금액이 기부금이긴 한데 마지막에 한 번 돌리고 한 번 더 돌리고 뭘 돌리냐면 요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금액이 자꾸 반영이 되니까 정상 금액들이.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